수사 통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통통입니다. 요즘 사회 도처에서 사건 사고도 많고요. 참으로 살기 어렵다는 그런 목낸 소리들이 도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죠. 오늘 우리 사회 도처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면서 쓴 약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대한민국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앞거는 단연 사법 시스템의 자체 붕괴 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단체로 월차라도 낸 걸까요? 한쪽에선 김건희 특검의 칼날이 되어야 할 검사들이 나 일 못하겠다면서 집단으로 드러누웠고, 다른 한쪽에선 엄정한 재판을 해야 할 판사님이 의혹의 순간마다 휴대폰을 바꿔치게 하는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코미디 시나리오로 써도 너무 비현실적이라면서 태자 맞을 일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 같은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몇 가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신랄하고 유쾌하게, 그러나 뼈는 그러면 사시면 제대로 다 때리면서 날려버리면 한번 수사 살펴보도록 어떻게 해요? 하죠. 아니 수사 다시 경찰도 속 파견받고. 터지죠. 아니 저 같은 사람 여러분, 아니, 내가 막 조건하면 속 나는 터질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대표님은 저와 뭐 할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수사 중이라 아니 당적이 재판 중이라 있으면 못 또 안 가죠. 되더라고.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런데 변호사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 판사 출신 변호사들 모집해야죠.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네, 차라리 더 얘기하죠. 안 낫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해가지고 또 늘리죠. 이 기간은 이 기간 정지시키고 늘리죠. 그렇습니다. 중단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자들 놔두고 수사 못할 거 아닙니까? 아니고 더구나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 작년 10월 17일 날 제가 이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게 1972년 10월 유신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날 김건희 무혐의 처분하는 그날입니다. 작년 10월 17일. 예. 그날이 사실 검찰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불씨가 꺼지고 검찰이 이제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상징적 사건이었잖아요. 범죄 은폐자로. 그걸 지금 수사하려고 특검이 다른 특검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인데 그동안 검찰의 자기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최고의 기회인데 여기서 이거를 또 집단 태업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도 김건희의 사조직임을 자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 수사하는데 양아치들 데려다 놓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김건희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검사로서 수사 투쟁 의지가 안 생긴다면 이건 뭐 사냥감을 보고 달리지 못하는 사냥개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토사구팽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이런 자들은 즉각 그냥 사표 받고 사표 내라고 하고 징계 처분하든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파견, 복귀, 해제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잘라버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경찰들 백혜룡 경찰 같은 사람들 파견 받아 오세요. 훨씬 잘할 겁니다. 백혜룡 경찰이 그렇잖아요. 이 자들이 검사냐. 국회 법사위 나간 즉시 체포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진 경찰이 우리나라 12만 경찰 중에 왜 없어요? 2,500명 검사 중에 왜 없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그 심우정이가 특검에 출석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검사 12놈이 나와가지고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우병우 사건의 기시감 아닙니까? 우병우 나왔을 때 줄 서서 저런 거 봤죠, 근데. 얘들은 검찰 이 범죄 조직단의 마피아 같은 구성원으로 그 조직원에서 찍힐까가 더 무서운 겁니다. 국가 권력보다도, 국가 헌법 질서보다도. 그러니까 철저히 해체시켜야 될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은석 특검도 있고 이명현 특검도 있는데 민중기 특검의 밑에 있는 놈들이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특별한 무슨 게 아직도 남아있는 모양이죠, 이놈들이.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해필이면 김건희 특검에서 그러냐고. 김건희가 문제입니까? 민중기가 문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래서 검찰을 이제 없애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잘했다 박수를 치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기소하고 그건 세 명이 판단해갖고 무죄 내렸는데도 또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막 이렇게 해온 것이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동조하는 놈들은 전부 사실상 범죄 조직으로 해체시켜야 될 놈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한테 어떻게 당했는가 지금 아마 그것만 해도 역사가 저기 지구 끝까지 세워질 텐데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지금 송영길 대표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보좌관 했던 박용수 씨 검찰의 해유 압박을 받은 증거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예. 박용수 씨를 그냥 참고인으로 한번 소환을 할까 싶은. 죄송하지만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변호사님께 말씀을 드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 검사님하고 통화도 했거든요. 김 변호사님하고도. 네. 왜냐면 저희들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접견 때문에 그런다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그냥 저희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오전에 여기서 그냥 저희들이 간단하게 박용수 씨 면담차 저희들이 소환했으니까 함께 그냥 접견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갖고 전화 들었는데. 제가 접견 예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지. 그래가지고. 네. 오늘 남편을 만나고 왔고. 내일은 제가 일정이 안 돼서. 네,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네네. 다른 많은 걱정할 필요 없고 저희들이 그냥 간단히 면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인으로 네네네. 보는 거니까 일단 그럼 내일 사모님은 접견 없으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통화를 하셨다고요? 예, 변호사님이 지금 변호사님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저는 원래 저희들이 오늘 소환했는데 네. 아마 오늘 했는데 아마 그게 김 변호사님한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왜 그러냐. 네, 말씀 저희들은 다리 말 그냥 참고인으로 해가 잠시만 면담만 좀 하면 된다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남편 입장이 남편 지금 상황이 몸 상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저 친구는? 이제 뒤에 보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이 추석 때 다가오고 그러니까 와서 식사를 같이 좀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눕시다. 이렇게 네. 이제 유혹을 해요. 와서. 그리고 왜 혼자 다 뒤집어 쓰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송영길이 빨리 시켰다고 부르라. 이거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검사실로 불러서 보통 구치소로 가면 10분밖에 면담 못 하는데. 예. 근데 검사실로 부르면 1시간 내내 있을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가 있고 같이 허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담배도 피게 하고 필요하면 연어에다가 술도 갖다 놓고 여기서 분위기를 풀어가지고 예. 이게 끌어내는 거죠. 이화영도 꼭 이렇게 한 거고. 예.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송영길 보를 제2의 유동규로 만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영수 보좌관을. 지금 박용수 보좌관이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했던 거군요. 그렇죠. 구속돼 있을 그러니까 때. 이거 만나게 해주고 편의를 봐줄 테니까 불어라.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렇죠.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나 이정근이나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정근 씨도 주요 임무 종사자잖아요. 제 사건에 같이 이제 공동 정범으로 저를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정근 씨는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유동규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동규도 불기해놓고 김용 정진상만 구속시키고 유동규는 봐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얘들. 정말 저렇게들 해와놓고 반성도 안 하고 지금도 자기들이 특권 계급인 거로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니 검찰 해체된다고 해서 저 검사들 정신 차릴까요? 아무튼 수사를 못하게 하면 뭔가 바뀌겠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 창신섬유 사장 그 양반이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기가 안 나. 원인데? 전라북도 부안 출신. 강금원? 그러니까 강금원 씨. 예. 강금원 씨가 전라북도 부안 출신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창신섬유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노무현 정권 5년 내내 한 푼도 자기 사업에 확장에 이용한 적이 없으면서 오로지 노무현과 노무현 측근들을 도와줬어요.
이제 그걸로 구속이 됐잖아요. 자기가 호남인으로서 의리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빚진 심정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강금원이었습니다. 항상 같이 청와대 술도 먹고. 그래서 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한테 그렇게 당했을 때 강금원 씨가 옆에 있었다면 나는 저런 비극적인 일이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금원 씨도 동의하더라고. 내가 있었으면. 근데 강금원 씨가 뇌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석 청구를 수차례 했는데 이 냉혹한 법원과 검찰이 끝까지 보석을 허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9년 5월 23일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그때 상가집에 가라고 그때 풀어줬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서 펑펑 울었는데 강금원 씨가 이런 잔인한 놈들이 있냐 이거야. 뇌종양으로 지금 곧 그리고 나서 2년인가 있다가 59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60도 안 돼가지고 강금원 씨가. 이런 놈들이 윤석열이 풀어달라고 보석 그러니까 피가 끓습니다. 그냥. 대가를 한 대 주워받고 싶습니다. 이놈들.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윤석열이가 김현우 구치소장 있을 때 얼마나 호화롭게 감방 생활을 했는지 이제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뭐 말도 못한 대접을 했더라고요. 홍거방을 타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또 뭐 머리 손질하게 해주고 술도 처먹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면? 저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김현우 소장 그 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단순히 전보시켜가지고 끝낼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이 직위원도 가고 아니고 참 이게 걱정입니다. 직위원. 직위원 전화 바꾼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인데 그때 전화를 2번 바꿨대요. 예. 2번 바꿨는데 그 시기가 다 절묘해요. 맨 처음에 바꾼 것은 구속 취소 신청했었던 2월 4일 날 바꿨고 네. 그 다음에 바꾼 것은 룸사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바꿨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 청구 관련돼서 뭔가 긴밀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꿨을 걸로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휴대전화 교체 접대 의혹은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 제보자가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죠. 네. 이번에. 우리 민주당 당직자인가요? 정의찬 그 원내 행정실 그렇죠. 정무실장인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장흥 지원에 있었어요. 직위원이가. 예. 장흥 지원 때 이제 같이 술 마시고 친한 친구가 내 후배 변호사인데 아하. 그 친구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룸사롱을 가는 친구가 아니어서 그 변호사는 그냥 같이 술은 자주 먹었는데 직위원이가 아주 명랑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락부장이라 할 정도로 좀 가볍죠. 뭐 좋게 보면 명랑한 거고, 그러니까 술 먹기 좋아하고 떨기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진중한 내란 사건을 막기에 적합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뭐 술 먹기 좋아하고 그리고 이번에 제보자가 말한 대로 20여 차례 룸사롱을 갖고 자기가 다 돈을 냈다고 구체적으로 룸사롱 이름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이 조사 보고하는 것은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결과를 본다는데 공수처가 감사 결과 출하도 주지도 않고 협조도 않으면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밝혀졌으면 공수처가 정말 명운을 걸고 좀 제대로 수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수처 수사하기 전에 어찌됐든 직위원이 이자를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이러다가는 지금 윤석열 재판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잖아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저는 이번에 추미애 위원장께서 대법원 현장 검증, 국정감사 하기로 건 너무 잘했다고 봅니다. 거기서 좀 명백히 밝혀서 이 직위원 문제도 매듭을 지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이거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의대가 대들고 직위원이 이렇게 계속 들어눕고 이러고 있는데 그 재판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설마 보석은 뭐 안 받아들여지겠죠? 그러겠죠. 예. 만약에 보석 받아들여지면 저는 정말 나라가 절단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겠죠. 워낙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보석 청구는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재판부. 예, 다른 재판부인데 아니 다 지금 보면은 그놈들이라 물론 지금 몇몇 그런 놈들 때문에 막 다 욕먹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사법부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조의대도 지금 청문회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그러는데 현장 국감을 하면은 국감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잡아낼 게 생깁니까? 그렇죠. 어쨌든 대법원에 가서 우리도 대법원에 가서 나도 국정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근데 그럼 그 전에는 안 했나요? 현장 국감을? 안 할 때도 있었죠. 어. 그냥 국회 법사위에서 행정처장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 대법원장을 직접 상대로 국감은 잘 안 했군요. 안 나오죠. 대법원장은 보통. 예. 행정처장이 나오고 대법관들도 안 나옵니다. 예. 그럼 이번에 현장 국감을 하면 조의대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봐요?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나오도록 계속 요청을 또 해야겠죠. 거기서. 예. 증인 채택하고 안 나오면 고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될까요? 그때 법사위원들 그때 상황에서 이제 지금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니까. 예. 저는요 요즘에 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지금 국힘에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는 정도의 망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뭐 보십시오. 송은석이 그랬죠. 곽규택이 그랬죠. 또 최근에 김정재 그랬죠. 네. 어제 엊그저께인가는 남양주의 윤학준이라고 하는 당협위원장까지 나가가지고 정동영 뭐 욕설하고 이게요. 저는 이자들이 원래 품성이 그렇게 막대먹은 것이라고도 때문도 있지만 막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아예 같이 그냥 농계작전으로 자폭시켜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아이고 보기 싫어 해가지고 다 없어지게. 어제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랍니까? 법사위에서 개판을 쳤어요. 개판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석준 내 말에 놀랬나? 자, 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서영교. 박규택 의원님. 박규택 조용히 해. 그렇게 벌러서 굴지 마. 박규택 조용히 해. 정말 사람 이름을 불러 그걸 마시고. 거기다 반말을 해. 반말을. 박규택 조용히 해. 조용. 박규택 의원님. 입 다물어. 박규택 조용히 해. 싸가지 없는. 반말을 찍찍해요. 저기요 곽규택이가 서영교 버릇없이 굴지 마. 야 그러는데 곽규택이 71년생이에요. 서영교 의원은 64년생. 최혁진 의원이 70년생. 나이도 젊은 놈이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이 문제는 저게 말이 됩니까? 저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라고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렇게 하더라도 나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존댓말을 쓰고 그 형식은 철저하게 아무튼 품위 있게 하면서 내용적으로 조근조근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정말 저거 보면은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 있을 때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고 다른 이야기 좀 가보죠. 참 민주당을 떠나며 그 북콘서트 잘 마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9월 19일 날 서울에서 하고 27일 날 광주에서 했는데 공정 분위기가 분의 좋았습니다. 위기가 다가왔네요. 지난 9월 30일 특검에 따르면은 검사 40명이 전원 집에 갈래요를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장까지 합세한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수사 엑소더스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내세운 명분이 아주 고약합니다. 아니 고상합니다. 바로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일을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수사 기소 분리하라고 했는데 우리 특검에서는 둘 다 하고 있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더는 못하겠다? 아니 월급 받고 일하는 프로들이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도 아니고 내 모순을 알라입니까? 내 모순을 알라입니까?
궤변이죠. 이건 뭐 축구 경기 끝나기 10분 전에 말이죠. 골키퍼 포함해서 전원 선수 전원이 갑자기 축구공이 둥근 게 오늘따라 마음에 안 드네 이러면서 유니폼 다 벗어 던지고 짐 싸서 퇴장하는 격 아닙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속이 뻔합니다. 첫째, 우리 조직 건들지 말라는 집단 시위 아니고 뭡니까? 정부가 힘을 빼라고 하니까 이런 거면 우리도 가장 민감한 수사에서 손 떼겠다면서 조직적 태업으로 으름장을 놓는 거죠. 이건 명백한 수사 김 빼기 작전입니다. 특검이 이제 막 기간 연장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같은 끝판왕을 향해서 달려가려던 이런 찰나 아닙니까? 바로 이때 수사의 손발인 그 검사들이 단체로 발을 빼는 신용을 한다? 이건 특검의 칼날을 잡고 휘두르지 마 라고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민중기 특검은 수사 차질 없다고 했지만 이미 엔진 오일이 줄줄 새는 자동차가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국민이 맡긴 칼자루를 스스로 내던진 검사들, 이자들의 진짜 목적은 정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조직 보위 차원일까요? 조직 보위 차원일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자들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특수하자 검사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자 검사들의 비판글이 내부망에 쏟아졌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검찰개혁이란 이름의 조치들이 나올 때 검사들은 주로 성명을 내거나 반대글을 올리거나 집단으로 반발했고 그 결기와 달리 자신들의 문제에선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그 현상이 정점이었던 건 지난 정부 때 검찰이 권력자와 그 가족 앞에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성명 한 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내란 혐의자가 주먹불끈 쥐며 풀려나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봐야 했고 여기엔 검찰의 절차적 침묵이 큰 몫을 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총장 대행의 입장문에 이어 오늘은 특검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으로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택적 결기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이번에도 더 황당한 일이 있죠. 판사님 휴대폰 가게 VIP로 등극하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지기현 판사 말입니다. 룸사롱 접대 그 의혹 사건으로 감사를 받더니 그 결과가 아주 가관입니다. 대부분의 답변은 아주 황당무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룸사롱 간 거랑 재판이랑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수처가 밥상 다 차려서 떠먹여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 볼게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하고 난 다음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의 답변이란 말입니다. 셀프 감사가 아니라 셀프 면죄부 발급
창구라는 비아냥이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참으로 조희대 대법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사 끝나면 바로 복귀하겠다. 뭐 집단적으로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집에 가겠다. 네, 뭐 이런 그런 얘기 같죠? 식의 이야기로 좀 들리는 건데, 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검 수사가 종료가 돼서 피의자들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공소 유지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공소 유지를 맞지 않고 그냥 검찰청으로 복귀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검사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네. 그 입장문을 이제 민중기 특검한테도 이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이 됐다. 물론 아직 1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네.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그 친정집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 보고 여기 와서 특검 일을 하라는 게 이제 말이 되냐? 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서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이 특별검사팀의 총책임자니까 네. 당신이 나가셔서 사실 검사들이 역할이 굉장히 많고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언론에 이야기를 해달라. 우리를 대리해서 네. 그런 설명을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명감 가지고 파병 기간 동안에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에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서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거를 요청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까지만 마무리하고 우리는 공소 유지는 안 하고 집에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수사 기소 분리한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우린 더 이상 협조 못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수사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우리한테는 지금 수사를 하라고 하느냐? 특검에 파견까지 해가지고 검사로서 수사를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맡겨진 업무를 끝까지 처리하지 않고 그냥 복귀를 하겠다. 이건 모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해당 법의 완전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 10월 2일이 돼야 시행되는 얘기를 지금 앞당겨서 뭐 일종의 이제 정치적 태업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를 하는 임무가 특검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제 기존의 다른 형사 사건들하고는 좀 다르고 이제 특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를 담당했었던 수사 검사들이 공소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게 유죄를 받아내고 뭐 형량을 제대로 받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국회에서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법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수사 공무원이 이제 이런 식의 판단까지 자의적으로 해서 저희는 집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검사 출신인 김형근 특검보 같은 경우는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임해왔고 그런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사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는 한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 검사 등의 이제 특검 구성원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서 잘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그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원칙적인 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본인들이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쪽에서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공소 유지만을 위해서 검찰청 파견 검사들이 40명씩이나 이제 필요할 것이냐. 뭐 일선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해봤던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검찰은 정말 왜 이런 개혁 과제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이런 데에 대한 반성의 말은 정말 듣기가 어렵군요. 어느 조직에서 어디고요? 다른 뭐 파견 나온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런 식의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마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